다음으로는 이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계획 단계의 이제 보완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자, 개인정보 보호 원칙 우리가 앞서 살펴봤습니다. 8가지 살펴봤고요. 개인정보의 이제 중심 설계. 이건 뭐냐면은 개인정보를 할 때 설계 단계부터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것을 준수해서 설계를 하라는 거고, AI 윤리 기준에 보게 되면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6대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적법성,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의 근거는 적법하고 명확하는지, 그리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관리했는지, 안전성,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내역을 정보주체가 알기 쉽게 공개했는지, 투명성,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소통 체계를 갖추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했는지, 참여성,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하게 했는지, 책임성, 그리고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에 맞게 처리해서 사회적 차별, 편향 발생을 최소화했는지, 공정성, 즉 이런 6대 원칙을 도출할 수 있었고요. 그게 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를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죠. 개인정보법. 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즉 어떤 정보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각각의 안내서가 있다 그랬죠. 즉 이런 개인정보를 이제 처리하고 수집하고 처리하고 이러다 보면 관련된 법이라든지 규정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각종의 이제 안내서가 있을 텐데,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식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식별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법에 대해서, 아니면 이 안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해까지 했으면은 이 내용들을 이제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이제 하기 위해 반영을 해야 되겠죠. 즉,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사업 수행 계획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때 계획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 수행 계획서. 이 사업 수행 계획서에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들, 즉 이런 내용들을 사업 수행 계획서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반영. 또 개인정보 보호 자율 점검을 통해서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침해되지 않았는지, 이런 자율 점검을 또 실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계획 단계 이제 개인정보 살펴볼 건데, 일단 먼저 큰 틀에서 이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획 단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구축 단계가 있을 거고, 우정 활용 단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각 단계별로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되는데, 좀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프레임워크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인공지능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조금 일단 이해할 필요가 있고, 즉 인공지능이 이제 학습 모델을 설계 구현하고 학습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 학습을 하고 이제 이게 활용되는 겁니다. 즉 인공지능 학습 모델의 어떤 처리 프로세스를 이해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인공지능 학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프로세스가 필요할 거예요. 어떤 데이터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인공지능 학습 처리가 되는지, 즉 구축 계획을 수립할 거고, 데이터를 획득하겠죠. 그럼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정지하고 이 데이터를 라벨링해서 이제 학습 데이터로 쓸 건데, 그러면은 데이터 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런 인공지능 학습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구축 계획 수립을 할 건데, 그러면 데이터 셋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럼 데이터 셋 정의가 이루어지면은 그 데이터에 맞게 데이터 획득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획득된 게 이게 원시 데이터입니다. 그럼 원시 데이터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정제를 해야 돼요. 데이터 정제. 그럼 데이터를 정제한 데이터를 원천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럼 이 원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할 건데, 그러면 인공지능이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라벨링 해야 되겠죠. 그러면 데이터를 라벨링한 걸 라벨링 데이터라고, 이 라벨링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 데이터 셋을 구성해서 데이터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학습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운영, 활용, 폐기가 되겠죠. 즉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각 단계별로 계획 단계, 구축 단계, 운영, 활용 단계별로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어떤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계획 단계에서는
사업수행 계획서에 포함해라. 그리고 교육을 이수해라. 그 다음에 뭐 만일 이런 것을 위반했을 때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아니면은 불이익이 간다는 거. 그리고 이제 구축 단계에서는 개인정보는 당연히 데이터 획득 수집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조치, 그리고 정제 라벨링 과정에서, 그리고 자율 점검 및 실시 및 이런 보호를 해라. 그리고 운용 활용 단계에서도 이런 산출무 내용이라든지 사업 종료 이후에 사업 결과물의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또 확인해야 되는 거고, 데이터 그다음에 데이터 개방 이후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검증해라. 즉 이런 이제 그 우리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하게 되면은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은 이제 품질 관리라든지 다른 데서 이제 다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계획 단계, 구축 단계, 운영 활용 단계가 이루어질 건데 이 단계별로 개인정보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 각각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계획 단계에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아까 이제 개인정보 계획 단계에서는 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용들이 사업 수행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있냐? 개인정보 포함 여부, 필수적인 개인정보 구체적인 사항, 그리고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의무 공고사항에 대한 사전 점검 및 법률적 자문 실시를 하라.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해서 이행 점검 및 조치 방안, 즉 이런 내용들이 계획 단계, 즉 사업 수행 계획서에서 반영이 이미 사업 수행 계획서에서 개인정보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사업 수행 계획서에 반영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계획 단계에서 또 중요한 요소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이 필수 이수. 지금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이 영상 자료가 있잖아요. 이 영상 자료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할 건데 이때 이렇게 활용하라는 겁니다. 교육 필수.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심각한 위반이 발생했을 때는 규정에 따라서 이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이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런 PBD 원칙, Privacy by Design, 설계 단계부터 제품 개발 시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처리의 전체 생애에 걸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기술 정책을 설계에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관련법에 따라서는 준수사항, 사생활 보호 방안 등에 대한 AI 학습용 구축 계획을 데이터 사업 구축 계획에 이걸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계획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 참고사항으로서 이제 그 PBD, 앞서 설명드렸죠. PBD라는 게 기획 단계부터 이제 이런 프라이버시 요소를 고려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PBD 원칙도 이제 설계 단계에서 그 기획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집 이용하는 전체 데이터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인정보 항목과 유형을 분석하고 뭐 조금 이렇게 가명 처리를 결정하고 좀 이런 식으로 PBD 원칙이 있는데 이것을 기획 단계부터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기획을 해라.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 이제 자율점검표, 우리가 이제 계획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어떤 그 조치 방안이나 이행 방안을 살펴봤는데 이거와 또 별도로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자율점검표를 통해서 또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즉 AI 기술 서비스의 기획 설계 단계부터 PBD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제거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준수사항, 사생활 보호 등을 AI 개발 운영 계획에 반영하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스스로. 먼저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분석하고 제기하였는가?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런 사생활 침해 예방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 등을 이렇게 반영하였는가? 했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거고. 또 두 번째 자율점검표에서도 이런 개인정보의 침해가 우려될 때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했는지 체크해야 하는 거죠. 의무 대상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의 경우 영향평가를 수행했는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평가 수행의 필요성을 검토했습니까? 했습니다. 이렇게 자율점검표에서도 이미 한번 더 스스로 한번 검토를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집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앞서 이제 살펴봤던 이 단계에서 이제 2단계가 해당되는데, 자, 구축 단계에서 개인정보 가이드라는 먼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데이터 획득과 수집 단계에서 이렇게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14세 미만에는 대리인 하든지 좀 이런 그 목적에 대해서 고지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정제 라벨링에 있어서도 이런 조치, 비식별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및 실시 및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집 단계에서 조금 이제 그 우리가 개인정보 그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전, 작성 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동의를 받을 때는 그러면 준수사항 이미 이제 좀 다 살펴봤던 내용인데 이제 개인정보를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어떤 준수사항이었는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했는지, 그리고 동의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했는지, 그리고 정보주체의 능동적 의사를 확인했는지, 그리고 정보주체 선택권을 보장했는지를 이렇게 이제 했고, 그리고 이제 동의를 받을 때 이제 점검 항목 받을 때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이런 절차에 따라서 이런 항목을 체크했느냐는 거예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했습니까? 했다. 그리고 동의일조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하였나요? 동의서 제목을 작성, 아까 제가 그 사례를 봤는데 제목을 작성했잖아요. 제목 작성했는지. 그리고 목적, 처리 내용, 이행, 보유 기간 등에 작성하셨나요? 했습니다. 그리고 민감 정보와 고유식별 정보는 별도 동의를 확인하셨나요? 했다. 그리고 처리 주체를 기재하였나요?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안내하였나요? 이렇게. 그래서 점검 항목도 또 점검했고. 그럼 이제 작성 전에 좀 이렇게 미리 좀 점검을 했다면 이제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동의서를 받을 때 제목을 일단 기재해야 되겠죠. 그 제목.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그리고 동의 내용. 어떤 내용을 할 것이냐. 성명과 전화번호. 목적은 홍보문자 발송. 예를 들은 겁니다. 이건. 보유 기간은 1년으로 하겠다. 그럼 이제 제공 내용. 제공받은 자는 이거고, 제공 항목은 성명, 나이, 전화번호고, 제공 목적은 마케팅과 홍보다. 보유 기간은 1년 6개월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서명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민감정보와 고유식별 정보는 어떻죠? 민감정보와 고유식별 정보는 별도 동의를 받아라 있잖아요. 별도 동의. 고유식별 정보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처리 내용.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 할 것이다. 동의 거부 여부에 따른 불이익. 만일에 동의하게 되면 이런 혜택이 있고 동의하지 않으면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항목도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후에는 어떤 조치가 되냐면 동의를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검증하고 이제 받았냐고 이제 문의를 하게 되면 받았습니다는 걸 뭔가 증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확인하겠느냐. 그 이제 동의를 받았던 걸 입증해야 되는데 구두로 받은 것도 동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입증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서면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가 이제 동의를 제대로 받았느냐 하는 것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구두 동의가 아니라 서면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감 정보와 이제 고유식별 정보 처리도 이제 별도로 이제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민감 정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별도 동의를 받아라. 민감 정보 수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별도 이렇게 동의를 받고 만 13세 미만은 법정 대리는 이렇게 동의를 받으시고 고유식별 정보 같은 경우에도 고유식별 정보 이런 건데 고유식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가 필요하고 동의를 받으세요. 그리고 14세 미만 또 이렇게 서명을 별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축 검수 단계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업 수행 산출물 그리고 사업 종료 이후 인공지능 산출 결과물의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개방 이후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주기적 검증을 실시한다.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를 이제 비식별화가 이제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이제 이게 조금 이제 보면 이제 좀 구분해서 왜 비식별화가 필요하느냐 우리가 다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강해라든지 사생활 노출 우려라든지 뭐 이런 게 돼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해라. 처리할 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가명 처리하시오, 총계 처리를 하세요, 데이터값 삭제, 범주화 이런 걸 하세요. 그래서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당연히 조금 이런 이야기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서 살펴봤던 좀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식별을 할 때도 이제 우리가 비식별화 기법을 조금 살펴봤는데 이것도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있을 거고 개인정보가 있으면은 우리가 당연히 비식별화 조치를 합니다. 그럼 비식별화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게 끝나느냐? 이게 아니고요. 이 비식별화를 하고 나서 적정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적정성 평가하는 것은 뭐냐면은 비식별화가 제대로 이루어졌냐는 거죠. 그리고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 다시 재식별이 되느냐. 이 적정성 평가를 해서 이게 아니다. 그러면은 다시 비식별화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적정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게 이제 비식별화 돼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개인정보 보호 이제 대응 사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좀 살펴볼 이제 그 사례는 실제로 2022년도에 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서 고객 응대 데이터 구축 사업을 했던 실제 사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개된 내용도 실제로 이렇게 처리됐던 내용인데 그 민간기관에 이제 민간인의 음성을 녹음하고 말뭉치를 이제 구축하는 사업이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고객 응대 데이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의 다양한 정보가 이제 그 녹음 파일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객의 식별을 할 수 있는 성명, 주소, 개인정보 식별자, 뭐 계좌번호, 심지어 주민등록번호 이런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민원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민원 관련할 때 그런 정보들을 많이 노출하잖아요. 그 정보들이다 보니까 민감한 데이터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구축할 때 너무 민감 정보나 개인 정보가 있다 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조금 이제 크게 나눠보면은 원시 데이터 보유 기간 내에서 정제를 했다. 즉 뭐냐면은 원시 데이터의 보유 기간 내에서 정제 및 비식별화가 되지 않는 데이터는 외부 반출을 하지 않았고 기간 보안 때문에 검수 후에 반출했다. 그리고 너무 조금 이제 다양하고 이제 조금 위험할 수 있다 보니까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기준을 제출입했다. 전문가 자문을 받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 활용 기준을 마련했다는 거고 그리고 또 NIA라든지 PMO 그리고 수행기관의 협업체계를 구성해서 현전 점검이라든지 중간 점검을 하고 그리고 가명 처리 적정성이라든지 기술적 처리 방안 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했고 그리고 또 외부 법무법인 법률 검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처리를 했다는 거. 그래서 조금 다시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2022년에 이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이었는데 총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좀 진행된 거였고 개인정보 이슈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들어가기 전 단계인 과제조정위원회에서부터 이것을 좀 심도 있게 해서 품질이나 보안에 조금 더 하고 이게 이제 어떤 내용들이 좀 미리 조치가 되었는지 과제조정위원회에서부터 이렇게 좀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이렇게 좀 되고 그리고 실제로 되고 있는지 점검, 현장 점검이라든지 중간 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법무법인을 통해서 이 법률적 이슈는 없는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처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더 이제 세분화해서 이렇게 과제조정위에서 좀 이런 식으로 진행했다는 거고 개인정보 보호는 회의를 통해서 실제로 많은 논의를 거쳤다.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미팅을 통해서 처리됐고 전문가 자문위원 섭외를 통해서 전문가 자문 미팅과 어떤 검증 이런 단계를 거쳤고 그리고 그 담당자분들이 실제로 현장 점검이라든지 중간 점검이라든지 비식별화 점검 등을 이루어졌고 그리고 법무법인에서도 1차, 2차에 거쳐서 이렇게 해졌다. 이건 이제 실제로 이렇게 했다는 실제 활용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에 있어서 개인정보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좀 이런 절차대로 좀 할 수 있는 그 선진 사례라고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것으로서 이제 그 보안관리 심화 과정 1차 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